나이가 적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고 저는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만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잘 되게끔 하면 이제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원주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여기 보니까 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상가들 그리고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제가 원주에 와서 만나볼 곳은 파스타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파스타 아이템의 가맹 점주님으로 시작해서 수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본사를 인수를 해서 가맹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젊은 열정 가득한 대표님인데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주는 어떤 일이세요? 저희 가맹점 원주점 방문차 한번 들렸습니다. 야, 바로 뒤에 있는 네네. 매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너에 있으니까 매장이 되게 이쁜데 원래 그러면 여기 점주님이 신규로 파스타 제작소를 하신 거예요? 원래 주점 브랜드였는데 이제 저희 파스타 제작소로 업종 변경을 하신 곳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저희 파스타 제작소 메뉴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걸로 업종 변경을 하면서 아예 파스타 제작소로 바뀐 곳입니다. 아무래도 샵인샵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서 배달 매출, 홀 매출,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바뀌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기는 아예 대형 현수막처럼 걸어 놓으셨는데 점주님이 현수막을 주문하셨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점검차 몇 번 왔을 때 다 같이 한 겁니다. 아우,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메뉴가 일단 파스타들. 네. 그리고 필리프도 잘 나가나 봐요. 필라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크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샐러드. 네네. 야, 여기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전 매장의 분위기를 약간 그대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전에 인테리어는 그대로 가져갔고 다만 저희가 조금 포인트만 바꿔서 파스타 제작소로 변경됐습니다. 업종 변경 같은 경우는 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살리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세팅을 잡고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가 점주님이 본격적으로 파스타 제작소를 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 12월. 좀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 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정확한 매출은 공개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주점으로만 하셨을 때랑 12월 달에 파스타 제작소로 하셨을 때 조금 비포 애프터가 조금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금액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월 달 저희 파스타 제작소 하기 전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월. 네, 월. 네. 저희 업종 변경나 첫 달에 2,3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건 그럼 대단하다. 네, 아무래도 100% 이상의 상승률인데 맞습니다. 그럼 점주님도 되게 만족해 하셨겠네요. 상당히 만족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을 때 홀 매출이 확 올라간 거예요? 배달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비율적으로 보면 홀이 6, 배달이 4 정도 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봄이나 좀 따뜻해지면 주류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홀에서? 맞습니다. 이 메뉴들이 잘 나가는 메뉴들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까르보나라. 그다음에 목살 필라프, 토마토,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렇게 잘 나가는 순으로 배치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 조리하시는 걸 봤잖아요. 네. 선수시던데요.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 파스타 제작소 필드에서 몇 년을 계신 거죠?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뛰고 있습니다. 파스타 제작소 여러분, 가맹점주님을 4년 동안 하셨습니다. 파스타 창업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가 이제 파스타 제작소 점주로 창업을 했다가 요 브랜드로 인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좋은 여러 가지 내 집 마련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이 파스타 제작소라는 브랜드를 인수하고 리니어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 돈이 큰 돈이 들어가서 브랜드를 인수하겠다라는 결심을 그래도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전 대표님 말씀하시자마자 전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맛에 일단은 제일 자신감이 있었고 정말 맛은 저도 이제 그때 쌀주셔서 먹어봤고 이 리뷰들 특히 배달 리뷰들은 이 매장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메뉴만 보고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맛이랑 양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거 판매하는 게 11,900원에 판매하고 이게 1인분이 11,900원 이게 양도 저희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필라프 양이 다 거의 2인분씩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면은 약간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딱 2인분 나와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원주점 홀에서도 아이들이 오면 2명에서 나눠 먹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건 올라가는 거죠. 만족도는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이 소스는 뭐 그럼 뭐예요? 기성 소스인가요? 저희 특제 소스랑 크림 소스랑 배합해서 만든 겁니다. 파스타 제작소만의 소스로. 맞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뭐 양식은 기분 좋은 날, 네네. 특별한 날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술안주까지 다 접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색적인 음식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이미 대중적인 시장이나 소비 패턴은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다. 다르죠. 네. 근데 또 파스타 네. 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왜 파스타 제작소가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양식 창업이라고 하면 보통 다들 큰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거품 없이 창업시켜드립니다. 인테리어 할 때 저희 본사 마진 아예 없고 실질적인 것만 추려서 저희가 창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투자비를 정말 최소화해서 여기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냥 점주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스타 제작소 월 로열티가 얼마예요? 10만 원. 진짜로 집에 네. 풀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풀칠만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정말. 또 직접 또 이렇게 현장 도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가맹점 직접 다 돌아다닙니다. 본인이 4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네. 나는 이런 가맹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또 이제 기회가 온다. 맞습니다. 점주님 때 그만큼 열심히 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싶긴 한데, 근데 2020 이 브랜드 자체가 그럼 한 5년 차. 네, 맞습니다. 그 5년 차 브랜드고 또 코로나 시절이 있었으면 맞아요. 지금 그래도 배달 매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배달 매장들이 한 8개 정도 있고 홀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홀 3개의 매장도 배달을 같이 하는데 같이 경험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달 매장들은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배달 이 매출에 대한 볼륨 자체가 맞아요. 원래대로 컴팩트해지면서 많은 배달 매장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만 하심에도 어쨌든 점주님들이 계속 운영하시는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마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진율? 네. 수익적으로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배달비들이 나가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게 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순수 들어가는 원가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럼 막 배달 패키지나 이런 데 막 디자인돼 있고 막 작업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로고 상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부자재에서 비용을 세이브 시킬 수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브랜딩의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 메뉴의 본질, 맛,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데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네요. 네. 매장들이 거의 충청도, 맞습니다. 청주 어디서 먼저 생기신 거죠? 청주에서 시작해서 청주에서 시작해서 네네. 지금 거의 충청도 지역에 매장이 많죠. 맞습니다. 충청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원주로 이게 약간 저는 네. 좀 신기하거든요. 원주 점주님께서 연락이 먼저 오셨고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도 왔고 점주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셨어요. 협박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딱 저 공간에서 앉자마자 바로 계약 작성했어요. 저랑 얘기를 나눠보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포 애프터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매출 어떤 단위를 떠나서 네네. 사실은 점주님 입장에서도 그건 되게 용기 있는 도전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중간중간 아까 와서 막 저거 현수막 같이 그렇죠. 간판도 달아드리시고 막 간판 같이 간판도 네. 같이 사시고 네.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점주님께는 저는 되게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홀 배달 어느 쪽을 제일 이상적인 거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홀이 있는 매장 홀이 있는 매장에 근데 배달까지. 배달도 같이. 네. 진짜 점심 때도 배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오픈한 지가 여기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매출하고 주문 건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다른 홀 매장들은 몇 평 정도 돼요? 보통 15평입니다. 15평. 네. 제일 큰 데는? 여기입니다. 넓은 데는? 여기고? 네.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컨셉은 어때요? 인테리어 컨셉은 저희가 추구하는 디자인이랑 비슷합니다. 여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 있다라고 알려주지 강제로 뭐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분위기만 비슷하면 됩니다. 메뉴에 대한 경쟁력을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배달 메뉴
그 제주문율이랑 네. 신규 주문율이 어때요? 보통 저희가 신규는 23%, 본점 네네. 기준 23%고 제주문율이 거의 7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드신 분들이 또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 야, 저희 가맹 모두 다 아, 제주문율이 가맹점이? 네. 야, 그것도 신기하네. 내가 이 브랜드에 푹 빠지거나 로열티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매장 거 시켜 먹어도 되고. 그쵸. 이제 파스타 제작소의 이 매장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홀에 오시면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보통 조리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손님한테 되게 빨리 가요. 이거 나오는 데가 보통 3분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이 유튜브 보니까 파스타 창업에 뭐 장단점 해가지고 네네. 이 조리를 1인분씩 해야 된다. 아. 그건 단점이다. 요런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 계신데 저는 이건 약간 장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1인 운영 체계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혼자서 5개, 6개 메뉴를 동시에 빼게끔 시스템을 잡아둡니다. 여기에서 2인분은 하지 할 못해요. 수는 할 수는 있는데. 있는데 맛이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저희는- 맞춰야 되니까. 네, 저희는 1인분을 동시에 하게끔. 동시에 할 수 있고 네. 그게 속도는 빠른가요? 빠르죠. 아까 이제 조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도 엄청 세고 메뉴들이 나오는 걸 보니 그게 만약에 이제 파스타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1인분만 뺀다 안 뺀다가 메인 의사결정의 주된 이유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대표님으로 이제 되시고 첫 오픈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뭐 어쨌든 오픈하시고 교육시키시고 애정이 많이 가는 매장인데 그래도 여기 오면서 점주님도 되게 파이팅 있으시고 또 말씀도 잘 따라주시고 해서 이렇게 금방 좀 성장할 수 있었고 배달은 또 처음이시라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많이 했었어요. 이 메뉴 판매 비중은 좀 어때요? 전반적으로 파스타가 제일 많이 나가고 50% 정도가 다 파스타고 아 50%나 네네. 그다음에 30%가 필라프, 아 필라프도 은근히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가요. 아 그럼 나머지는 이제 스테이크랑 리조또 스테이크나 포함해서 리조또 20%. 네. 네네. 이 파스타도 계절을 좀 타요? 어때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 계절은 안 탑니다. 평균 본점으로 봤을 때도 매출이 큰 폭이 없습니다. 다 사계절 내내 잘 유지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데 가장 핫할 때가 언제예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날이 원주점도 그렇고 네, 본점도 네. 그렇고 이게 너무 많아서 원주점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어요. 아, 진짜로? 네, 이게 오픈 지금 한 달인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홀이랑 배달 매장 기준으로는 이 판매 비중,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원주점 같은 경우는 6대4. 6대4. 네, 홀이 6, 배달이 4. 그럼 나머지 매장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배달이 좀 더 많긴 합니다. 네. 야, 그럼 은근히 또 홀 매출의 비중이 있네요. 맞습니다. 야, 근데 약간 수익률 차이는 좀 있겠어요. 이 배달 매장은 작더라도 아무래도 이 배달 비용들이 수수료를, 부담이. 네. 배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0%에서 25% 잡고 있고 네네. 그다음 홀 같은 경우는 30에서 35%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고 그걸 계속 좀 체크하려는 노력은 하시나요? 네, 하고 본사로서? 있습니다. 네네. 이 테이블 단가는 좀 궁금한데 이게 갑자기. 홀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서는 안 오시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아까도 전부 다 짝지어서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2인 기준으로 오면 3만원대로 시작합니다, 홀은. 배달은요? 1인 가구 뭐 이래가지고. 네, 요즘 1인 가구도 많긴 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세트 구성이 좀 잘 돼 있어서 보통 2인 세트를 되게 많이 시키세요. 그럼 단가도 좀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2만원, 3만원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니까 이 나온 그 가격이 네. 아까 그 스테이크였나요? 맞습니다. 가격이 그게 얼마짜리예요, 그게? 스테이크랑 샐러드 포함해서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크가 몇 그램? 400g입니다. 2인분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을 저희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을 소비자는 너무 좋은 건데 맞습니다. 이러고 이제 점주님들이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원가 설계가 잘 돼 있는데 맞습니다. 수익률이 설계나 본사에서의 어떤 공급 품목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조금 가맹점 친화적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양이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지금 본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점도 같이 운영이 너무 바쁜 건 맞는데 제가 빌드에서 안 뛰면 점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점주님들 반응은 어때요? 어쨌든 이제 새로 본사의 대표가 되셨고 어떻게 같은 점주님이셨던데 이제 맞습니다. 대표님이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살갑게 해주시는 분은 없었고 다만 이제 저희 본점 제가 점주였을 때 만들었던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전 가맹점들 다 대입을 시켰죠. 어떤 시스템인데요? 이제 메뉴 사진, 구성,
그 다음에 신메뉴 그런 거를 다 접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매출들이. 진짜 좋아하셨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갑게 맞이해 주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전 질문지, 응답지에도 네. 그러니까 본사는 기준과 시스템을 네. 관리하고 또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가맹점은 그러니까 매장 운영과 매출.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점주님 같은 경우는 요리만 잘 빼면 돼요, 솔직히. 그냥 저희가 주문 들어오게끔, 자, 운영이 되게끔 시스템을 알려주면 점주님은 거기 안에서 요리만 잘 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필드에서 나온 경험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상위 노출, 어떻게 하면 노출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객단가를 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만의 시스템을 가맹점들 다 도입을 시킨 거죠. 야,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월 10만 원 로열티. 근데 요즘에 그 좀 약간 문의가 어느 쪽에서 많아요?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2차 술집, 이제 술집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술집? 네네. 또 거기는 보통 이제 또 점심 영업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비로 이렇게 창업 주시는 점주님들이 보통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점심 영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아, 약간 강제도 있을 거고. 네네네. 뭐 R&D적인 부분들도 그쵸.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우고 싶은데 이제 점심 장사만 할 게 아니라 야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 파스타가 적합해서 문의해 주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아, 이 파스타 제작소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조금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열정이 가득하신 분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가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네, 저가 이제 가맹점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다, 그걸 조금 잘 따라와 줄 수 있는 점주분들을 원합니다. 아,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 가맹점에 전이가 되고 그게 곧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기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대표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뭐 이 젊은 친구 뭘 믿고 내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결정하겠어? 맞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No! 연연하지 않고 나이가 적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만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잘 되게끔 하면 이제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거든요. 어렵게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실력 플러스 노력,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잘 갖고 계신 게 우리 대표님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기존 파스타 제작소 저 가맹점주님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네, 26년도 제가 더 발전하고 더 발로 뛰어서 저희 점주님들 모두 상승세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다들 너무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인싸맨이란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 많은 이제 지식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파스타는 어디죠? 파스타는 제작소입니다. 감사합니다.